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신호우가 먼치킨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신호부가 아카자의 싸움에서 아카자의 피를 채취하고 유아기가 상현육 다키남매를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이 처져에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전은 상현육 다키남매가 죽은 후 상현들을 소집해 다그쳤고 어서 푸른 피 하나를 찾고 기살대 녀석들을 발사하라라고 명령했죠. 상현의 열기들은 무잔의 꾸지람에 한껏 주눅이 들었고 특히 아카자는 마주친 인간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며 특히 화를 냈습니다. 그에 상현이 도우마가 옆에서 아카자공의 그 성질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열심히 기살대원들을 죽이고 더 강해질 바래요. 하지만 더 강해지려면 아무래도 여자를 많이 잡아먹어야 합니다. 라며 훈훈한 미소를 지었죠. 그때 옆에 있던 상현노 교코와 상현사 한탱구가 일륜도를 만드는 대장장이 마을을 찾아냈다며 그곳에 가서 기분을 풀어야겠다고 했고 도우마는 자신도 데려가달라고 이야기를 꺼냈지만 교코와 한탱구는 도우마씨는 다음 기회에 함께하자며 거부했습니다. 도우마는 기분 탓인가? 저를 따돌리는 느낌이 나네요 하며 웃었고 교코와 한탱구는 곧바로 대장장이 마을로 출발하며 도우마 저 녀석은 같은 혈육인데도 뭔가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라며 뒷담을 했죠. 아카는 도우마에게 여자를 잡아먹으면 확실히 강해지는 게 맞나? 라고 물었고 도우마는 자신은 여자만 잡아먹고 이렇게 상현이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물론 저번에 귀할 때 아주 맛있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끝내 잡아먹지 못해 아직도 아쉽다고 했죠. 그렇게 교코 한탱구는 대장장이 마을에 도착을 했고 오늘 여기서 대장장을 전부 몰살시켜버린다면 무장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라며 설레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대장장이 마을은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맞는 것처럼 용광로에 열기가 있었지만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마을을 계속해서 휘젓고 다니던 중 드디어 인기척이 느껴져 그곳 돌아가 보니 그곳에는 칼을 든 귀살대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교코는 곧바로 이들을 죽이기 위해 공격을 날렸는데 그들은 쉽게 그 공격을 쳐낸 후 교코를 압박했죠. 교코는 이에 서럽지 않은 실력은 주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한탱구가 흩어져서 전장을 넓게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두 명의 검사가 교코를 따라왔는데 한 명은 염주 랭콩 초주로 한 명은 하주 무이치로였죠. 한편 상현사 한탱구를 막아선 주 역시 두 명이었는데 그들은 암주 교메이와 연주 미칠이었고 그들은 신호부에게 연락을 받고 황급하게 이곳에 왔던 거였습니다. 아카이는 상현 소집 이후 교코와 한탱구가 대장장의 마을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신호부에게 까마귀를 보내 그것을 알렸고 신호부는 그 근처에 있는 주들을 전부 대장장의 마을로 파견 대장장의 마을에 있는 인간들은 대피하라고 했던 거였죠. 교코는 두 명의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없다며 자신은 지금껏 10명이 넘는 주들을 해치웠다고 여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쪼주로의 화염의호 공격과 무이치로의 안개호 공격이 날아오자 이건 좀 많이 위험하다고 느꼈고 이들은 예사롭지 않은 실력자라는 걸 알았죠. 쪼주로는 화염의호 명문가의 자제로 귀살대 주들 중 전투력 상위권이라고 불리우는 검사였고 무이치로는 최연소로 귀살대 주가 된 천재 검사였습니다. 교코는 이들의 쉴 새 없이 쏟아진 공격에 맥을 못 쳤고 근처에 인간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인질로 삼아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무이치로는 이 정도의 혈기라면 나 혼자서도 이길 수 있었겠는데? 라고 했고 쿄조로는 그래도 끝까지 방심을 해선 안 된다며 무이치로의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합동 공격은 시간이 갈수록 합이 더 잘 맞았고 무이치로가 안개의 호흡으로 교코를 교란시키는 틈을 타 쿄조로가 화염의 5위 연옥을 사용해 한순간에 목을 날려버렸죠. 한편 한탱구는 엄청나게 당하고 있었는데 미치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암주 교메이의 힘은 도저히 상대가 안되는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주들 중 가장 강력한 상대 분신들을 사용해 여러 군데에서 공격을 했음에도 교메이는 전부 공격을 피해버렸고 엄청난 회피력과 더불어 파워까지 겸비했기에 교메이의 바이에오 한 방씩에 한탱구의 분신들이 조투하가 되었죠. 교메이는 현재 기살대에서 이견 없이 최강의 기살대원으로 불리우는 사내였기에 한탱구에 흩어져 있는 분신들로는 교메이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탱구는 분명히 이곳에는 대장장들만 있어야 하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녀석들이 왜 있는 거냐며 부들거렸고 조합구텐으로 합쳐진 후 이들이 지치기를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탱구의 진짜 본체는 따로 다른 곳에 숨어 있었기에 아무리 교메이가 강하다고 해도 결국은 인간 체력이 점점 바닥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아코테는 교메와 미치를 상대로 분전했지만 역시나 교메의 힘이 밀렸는데 교메와 미치의 입장에서는 몇 번을 목을 박살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에 슬슬 위기감이 느껴졌죠. 한탱구의 본체는 자신의 계략이 맞았다며 기뻐했고 이대로 가면 저 무지막지한 계략견들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뭐야 니놈은 이라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날아와 한탱구의 목을 꿰뚫었고 당황하며 그쪽을 보니 풍주 사내미가 씩 웃으며 있었죠. 사내미는 대장장이 마을에 상현의 혈기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있는 곳에서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아무래도 다른 주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보니 늦었다는 생각에 열이 받았는데 마침 한탱구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사내미는 한탱구의 눈에 있는 상현사의 표식을 보고 기뻐하며 처음부터 전력을 내며 바람의 곰수를 상했는데 한탱구는 이미 교메이와 싸우고 있는 조아코테에게 모든 힘을 준 상태라 한탱구 본체는 일반 자펠기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 그대로 목이 베어져 버렸죠. 그의 사내미는 뭐야 상현의 혈기라 좀 강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약해? 라고 실망했습니다. 한편 시노부는 카나오를 데리고 상현이 도마가 있는 만세경 학교를 향해 가고 있었죠. 시노부는 그 전에 아카자에게 혹시 상현의 혈기 중 어림 혈기를 쓴 녀석이 있는지 물었고 아카자는 도마의 위치를 시노부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언니의 몸을 복구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고 고 만세경 학교에 도착하게 되었죠. 이미 아카자의 정보를 통해 도마가 이곳에 있음을 알았기에 잠입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바로 전력으로 쳐들어가는 시노부. 여러 방을 뚫고 거대한 문을 발로 차 날려버리자 그 안에는 여자를 잡아먹고 있는 도마가 있었고 도마는 시노부와 카나를 보자마자 예쁜 손님들이 왔다며 기뻐했습니다. 시노부는 벌레호흡을 사용해 찌르기 공격으로 도마에게 접근했고 도마는 여유만만하게 시노부의 공격을 맞아줬죠. 도마는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 단 한 번도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노부의 공격도 자신에게 별 데미지를 주지 못할 거라는 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의 온몸에 시노부의 독이 퍼져나가면서 도마를 고통스럽게 했고 도마는 이거 흥미롭다며 자신의 몸속에 돌고 있는 독을 혈기술로 얼려버렸죠. 시노부는 독이 먹히지 않자 당황했고 도마는 그대로 시노부와 카나오에게 얼음 혈기술을 날려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날아오는 얼음들을 피해냈지만 도마가 카나오가 착지하는 지점으로 빠르게 뛰어가 그녀를 철부채로 쳐버렸고 카나오는 저 멀리 튕겨져 나가 쓰러졌죠. 그 뒤 도마는 시노부에게도 원거리, 근거리 공격을 쏟아냈는데 어쩐지 시노부는 자신의 공격을 전부 회피했고 자신의 신체력만큼은 아니지만 결코 뒤지지 않는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시노부는 아카자의 피와 사육육의 피를 몸에 주입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도마는 그에 네가 그렇게 저항할수록 널 잡아먹은 것에 대한 재미가 쏠쏠하겠구나 라며 3개의 얼음 분신들을 만들어 시노부를 포위했고 그 얼음 분신들의 전투력은 웬만한 상현의 혈기보다 강했습니다. 도마의 본체는 분신들을 앞에 내세운 뒤 뒤로 물러가 시노부가 고통받는 것을 관람했고 오히려 시노부를 응원하며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여유까지 보였죠. 시노부는 겨우겨우 분신들의 공격을 피하게 됐지만 이대로 있다간 당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나오가 일어나 꽃의 흡 종용 피한주알을 사용해 얼음 분신 하나를 베어버렸고 시노부는 파괴살 나침을 시도한 뒤 날리는 벌레 호흡으로 나머지 2개의 분신을 박살내버렸죠. 그때 도마는 저 기술은 아카자 공의 기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여자가 쓰는 거지? 라며 놀랐다가 뭐 상관없다며 어차피 아카자의 능력은 나에게 패배했던 별볼일 없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얼음 혈기술 전부 박살이 나자 다시 일어나 시노부를 향해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뒤에 벽이 무너지며 아카자가 나와 파괴살로 도마를 날려버렸죠. 도마는 놀라며 아카자 공이 저를 왜? 라고 했고 아카자는 별볼일 없는 기술로 이 녀석을 박살내주려고 왔다 라고 하며 파괴살 시전에 무수한 타격을 날렸습니다. 도마는 얼음벽을 세워 아카자의 공격을 막았지만 뒤에서는 시노부의 파괴살 찌르기가 무수히 들어와 도마의 몸을 박살내기 시작했고 도마는 자신의 몸속에 들어간 시노부의 독을 얼음으로 막으려고 집중하랴 동시에 쏟아지는 아카자가 시노부의 공격을 막으랴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싸움이 지속이 되자 도마는 점점 여러 군데에서 퍼져가는 독 때문에 신체 능력이 낮아졌고 아카자의 펀치에 얻어맞아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시노부와 카나오가 벌레 보듯이 도마를 내려다봤고 도마는 나를 위해서 내려보지 말라며 모든 힘을 짜내 혈기술 무빙 수련보살을 시전했죠. 엄청나게 거대한 얼음 불상이 주먹을 휘두르자 아카자와 시노부, 카나오는 튕겨 나왔고 저 불상은 저 크기로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냐며 당황했습니다. 그의 아카자는 시노부와 카나오에게 저 불상을 자신이 어떻게든 해볼 테니 그 틈에 너네는 뒤쪽에 있는 도마의 본체를 공격하라고 했고 아카자는 파괴살 종식 청은단장관을 시연해 무수히 많은 타격을 얼음 불상에 꽂아버렸죠. 도마는 그게 되겠냐며 얼음 불상에게 저 녀석을 으깨 죽여버리고 명령했지만 아카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얼음 불상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역시
몸속에 있는 독을 막고 있는 것만으로도 체력을 많이 뺏겨서 그런지 아카제를 압도할 수가 없었죠. 그때 어느 틈엔가 도마의 옆으로 다가오는 시노부 씩 웃으며 그쪽에 한눈을 파면 되나? 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일륜도를 꽂아 넣었고 도마의 온몸에 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고통스러워하며 독을 혈기술로 얼려버리려고 했지만 어쩐지 혈기술이 나오지 않았죠. 이미 시노부의 독이 도마의 뇌까지 퍼져버린 상태였기에 혈기술을 꺼낼 수가 없었고 이윽고 유지하고 있던 어른 불상마저 파스스 붕괴해버렸습니다. 시노부는 지금까지 언니를 고통스럽게 한 벌이다, 지옥을 꺼져라 라고 하며 벌레 호흡으로 도마의 온몸을 뚫어버렸고 카나오가 꽃의 호흡으로 뒤이어 도마의 목을 베어버렸죠. 도마는 몸이 붕괴해가며 시노부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보니 넌 참 아름답다고, 이 감정이 사랑인 걸까? 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이 자식은 완전 사이코라며 지를 떨었고 그때 아카자가 도마의 머리통을 발로 차 날려버리며 쓸데없는 소린 들을 필요도 없다고 했죠. 시노부는 아카자에게 덕분에 도마를 잡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아카자는 원래 이 녀석은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었던 녀석이라 꼭 함께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도마의 피를 가지고 카나에를 치료할 약을 만들기 시작했고 며칠 뒤 카나에는 의식을 되찾고 깨어나게 되었죠. 그 뒤 시노부가 기다릴 때는 얼마 남지 않은 혈기 대치를 준비했고 아카자가 전해준 무한성의 위치를 향해 모두가 출격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도마가 사실상 메인 빌런이기도 하기에 상인이라는 위치를 아카자보다 훨씬 강하게 설정을 해 아카자와 시노부가 함께 다소 빡세게 대치하는 걸로 전개해봤어요. 아무래도 다음 시나리오가 최종 결전 마지막 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